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 관련 주제로 썰을 정말 많이 양산했어요. 사실 좋은 주제로 양산한 건 거의 없습니다. TV를 까는 영상을 많이 했어요. 까는 영상. 어, 왜냐하면 깔 게 많으니까. 예. 지금 주제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까는 영상입니다. 까는 영상. 그 왜 깔까요? TV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깔만 하니까 까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깔만 하니까. 까일만 하니까.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제 방송을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대 원래는 TV에서 가장 재밌는 어떤 그런 오락 프로그램, 이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TV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TV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있고 스마트폰 앞에 있잖아요. TV를 안 보고 있잖아. 여러분이 자체가 산 증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 TV 앞에 안 있고 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까? 문득 궁금하네요. 제가 TV 안 본 지가 한 10년 다 돼가네요. TV가 있어요, 집에. 두 대나 있어요. 근데 안 봐요. 안 봅니다. 언제부터가 TV 앞에서 10분 이상 있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TV 앞에서, 옛날엔 TV 앞에 뭐 4시간, 5시간 죽치고 막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TV 앞에 10분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TV가 뭐 아예 볼만한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채널은 엄청 많아요. 저희 집도 채널이 200개가 넘는데 근데 볼만한 게 없고 뭔가 보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 미디어에서 정해준 대로만 보고 판단해야 돼서 생각이 폭이 좁아진다. 아우, 좋은 내용이에요. 아주 좋은 내용이야. 우리 주디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된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 고급진 내용이다. 자, 네, 길리님 감사합니다. 자, 이 보면 가스라이팅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하니까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정확한 이제 명칭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가스라이팅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자, 가스라이팅.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행동과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해 심리적으로 착취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가스라이팅 단어를 아시면 해석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물이나 어떤 좁은 환경에 가스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화생방을 생각하면 돼요. 화생방. 화생방. 물론 화생방은 앞이 다 보여요. 최루탄 냄새를. 근데 화생방도 왜 처음에 딱 뿌릴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요. 안 보이는데 그 매운 냄새 올라오면 못 참잖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거든. 가스가 이렇게 보면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이 랜턴 같은 걸로 딱 켜가지고 얼굴을 딱 비추잖아요. 딱 비추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앞에서 보이는 장면은 그 랜턴을 비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럼 그 사람의 보이는 그 빛에 의존해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 원어플님 오세요. 원어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잘 오셨어요. 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랜턴을 비추는 사람의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 가스가 켜진 작한 상황에서 라이트를 딱 켜면 딱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가스가 아니라 그냥 어둠이, 그러니까 불 끄진 상태에서 여러분 손전등 켜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그럼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딱 그거밖에 안 보이네. 그래서 그 불빛만 의존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어떤 행동과 폭력과 어떤 교미한 실수로 그 사람의 이제 심리를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거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대표적으로 여러분 연예인 중에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 못 하겠는데 연예인 중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건 여러분 찾아보시고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스라이팅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TV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TV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단순 내용만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요즘 TV 돌아가는 거 보면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관관계.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보도로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공중파의 언론의 어떤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가 왜 수신료를 내는 그 채널, 수신료를 내는 그 채널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채널 수준이 거의 뭐 바닥을 깁니다. 서서히 기어요. 근데 얼마 뉴스를 보니까 뭐 수신료를 뭐 50% 올리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죠. 자기들이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50% 올린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얼마 내죠? 지금 2,500원이 될 텐데 5,000원인가 2,500원인가? 아무튼 그 돈 내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TV를 구입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왜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네. 근데 그 채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놓고 조작질을 하려고 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보도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 보도해도 안 됩니다. 뉴스는. 뉴스라는 것은 실수로 보도해도 안 돼요. 정확한 팩트를 기초해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 게 뉴스야. 우리가 알고 뉴스는 그거예요. 근데 신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한 거는 정확성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사실로 내용을 전파를 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게끔 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은 TV를 안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TV를 안 보는 게. TV 안 봐도 뭐 모르고 살아도 내가 뭐 까막눈이 된다거나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어차피 뭐 TV 안 봐도 여러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웬만큼 다 나오니까 인터넷도 여러분 가려야 됩니다. 인터넷도. 근데 TV가 좀 심합니다. TV라는 게 굉장히 심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드라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가 무슨 문제냐? TV에 나온 드라마가 뭐냐 하면 너무 상류층, 부잣집 위주로 스토리 라인을 편성해서 스토리 라인을 제작하여 현실 고증이 전혀 되지 않는 전혀 딴 사람들 얘기를 보여준다는 거야. 얘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드라마의 시대상이 요즘 시대상과 맞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의 어떤 청년들의 얘기를 드라마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현실 고증 안 한 드라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중파 기준. 공중파에서는 없어요. 없어. 우리도 얘기가 없어요. 없어.
저는 오히려 일부러 안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류층이나 부자가 아니면 또 재미없다고 하기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라이프 플레이어님. 제가 전에 드라마의 현실 고증에 대한 이제 썰을 풀었는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현실 고증을 하려면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현실 고증과 관련된 드라마 만들려면요. 그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서민 드라마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현장 답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이제 집필하는 그 작가분이 그 현실의 어떤 청년들의 삶이나 세상사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호마드님 먹으세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드라마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비슷한 수기가 어떤 저런 부잣집 나오는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를 그냥 찍어내는 듯한 기분이야. 공장에서 뭔가 비슷한 걸 그냥 제목을 살짝 바꿔가지고 배우면 살짝 바꿔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 옛날 드라마 잘 만든 드라마들 보면 다 현실 고증이 잘 돼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서울의 달. 서울의 달이 현실 고증의 끝판왕이야. 그게 1994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게 지금 봐도 재밌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MBC에서 올립니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재밌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한석규 씨하고 최실아 씨하고 최민식 씨인데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나와요. 그리고 옛날 드라마가 보면 연기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발성이라든지 대사 전달이라든지 감정선이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해요.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 일단 발성도 안 되고요. 시선 처리도 안 되고 대사 전달력도 없어요. 책 읽는 기분이야. 책 읽고 바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아이돌이나 뭐 모델 출신 배우들 갖다 쓰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뭐 그건 논외로 치고 자꾸 이런 드라마를 계속 보잖아요. 이런 드라마를 보면 어떤 게 단점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눈이 높아져요. 자, 전 이것도 여자분들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현시금 못하는 젊은 여자분들이 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있는 이유가 이런 드라마에서 못 태어나오니까 이런 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비슷한 레벨이 아니면 남자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의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런 사람들 덜어 있잖아요. 리카님 덜어 있지 않습니까? 성당에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자꾸 드라마가 이상한 게 그분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의 사실이 그대로 현실을 보는 거야. 드라마가 현실이 아닌데 드라마에서 모습이 현실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네,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기준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남자분들.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커야 돼. 요즘에 나온 드라마 이제 남자 배우 대부분 모래 출신다. 키가 185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연을 캐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 사회에서 키가 185 되고 몸짱에다가 호마르니아 5,000원 감사합니다. 몸짱에다가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재벌집 자제분이야. 근데 맨날 맛있는 거 사줘요. 맨날 뭐 고기 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런 사람이 왜 님을 만나준다? 현실에서 맞잖아요. 자꾸 드라마에 이런 스타일, 이런 이제 왜곡된 어떤 내용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다 보니까 막상 현실에서는 접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현실과 다르고 이런 사람은 나도 절대 본인도 만날 수 없다. 현실 자각을 해라는 거를 그분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 있는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만든 성이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 자 그리고 자
이게 제가 세 가지 나눌게요. 뉴스, 드라마, 예능. 보통 드라마가 이게 뭐야? 그 드라마란다. 보통 이제 TV에 나오는 걸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뉴스, 드라마, 예능.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드라마, 마지막 예능. 자, 예능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 연예인들의 삶을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서민적인 것처럼 포장을 극대화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관찰 예능. 관찰 예능이 대표적이죠. 항상 나옵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미우새, 동상이모, 그리고 뭐 아내의 맛인가? 그것도. 여러분, 연예인의 삶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때려 죽여도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물론 우리가 너무 극도로 불편해하기 때문에 연예인들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예인들 삶을 보는 것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뭐 나 혼자 산다나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관찰 예능들이 그냥 연예인 삶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연예인 사람들 그냥 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보고 공감을 하라 그래.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일단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일날 아무 스케줄 없이 평일날 아무 스케줄 없이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고 그 넓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현실 고증이 안 돼.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가식이 들어갔어요. 리카님 왠지 아십니까? 평일날 그렇게 곱창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가식이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분도 가식이 많이 들어갔어요. 리카님 미안한 얘기지만 가식이 다 들어갔어. 그걸 가식을 그걸 못하네요. 리카님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그것도 가식이야. 나 혼자 산다. 동상이몽을 지나가다 보니 출연진들이 하나같이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스포츠 제외하고 예능, 드라마 안 본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잖아요. 자꾸 그걸 보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데 일반 사람도 저렇게 살면 등고 휘어집니다. 절 등고 휘어져요. 연예인들 보면 맨날 비싼 짐 막 보면 연예인들 쓰는 거 보면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에요. 연예인들 집에 있는 뭐 가구나 뭐 이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비싼 게 싸구려가 아니야. 그걸 똑같이 하잖아. 그럼 빚쟁이. 돈 절대 못 모아요. 굶어 죽습니다. 연예인들 뭐 소박하게 뭐 자전거인다. 근데 그 자전거가 막 500만 원이 넘어요. 어, 소소하게 놀고 즐기는 거 좋아한다 하면서 막 가격 검색해보면 소소한 게 아니야 절대로. 리카님이 아직 그 나 혼자 산다 초창기를 못 보셨나봐요. 초창기 2013년도 그 나 혼자 산다가 원래 초창기 땐 그러지 않았어요. 2013년도 사람들이 나 혼자 산다 얘기하면 대표콘 김광규 회원님 나왔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 오전님 먹으세요? 왜 그런 얘기하냐 하면 그때는 그게 좀 없었어요. 그게 나 혼자 산다가 원래 처음부터 뜬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서히 뜨기 시작했거든요. 서서히 조금씩 2013년도까지는 인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인지도가 없다가 이제 조금씩 인지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약간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처럼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기안84님이 들어오면서 이게 팍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현무 씨랑. 그 원래 나 혼자 산다 맨 처음 나왔을 땐 초창기 때 어땠냐 그냥 잘 안 나간 연예인들.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잘 나간 연예인들이 아니라 어, 연기 활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 다 각자 사연이 있는 분들이 이제 모아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석윤 씨 보면 그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범했잖아. 차도 연예인이지만 그 액센트 있죠, 액센트. 연예인 액센트 타고 다녔어요. 그 나이가 빠진. 그거 한 14년 그 차 안 바꾸고 중간에 안 바꾸고 14년 정도 타고 다녔어요. 누가 연예인이 그 당시에 액센트 타고 다녀? 그거 있잖아.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하니까 그 차를 바꿨는 게 제가 그랜저 바꾼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랜저 HC인가? 그것도 구형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연예인 사는 집이나 뭐 소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검색해 보면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하면 등골 휘어요. 그거 다 광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가장 뭐 요즘에 욕 많이 먹고 가장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박나래 씨. 집에 그렇게 약간 좀 막 술집처럼 해놓고 하는 거 일반 사람 그렇게 해보세요. 일반 사람이 그거 아마 하면 그냥 전셋집 그냥 날려야 될 거야 아마. 집을 바처럼 한다. 그 인테리어 돈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예.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뭔가 굉장히 그걸 가지고 막 공감되는 것처럼 보여주면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야. 뭔가 가식이나 어떤 그런 좀 이제 위선적인 방식으로 사람들 안심을 사서 그게 뭔가 일반적인 것 마냥 보편적인 것 마냥 보여주면 잘못된 판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해졌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이제 그래서 옛날 이제 나 혼자 산다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옛날 나 혼자 산다. 요즘 거 찾아보는 게 아니라 특히 최근에 나온 분들 보면 너무 이게 가시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안 보게 되잖아요. 이게. 안 보게 돼. 그냥 안 보게 돼요. 그냥. 그게 뭐 나 혼자 산다뿐만 아니라 뭐 미우새도 마찬가지, 동상이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넓은 집에 사는데 굉장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잖아. 평범한 부부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어떻게 평범한 부부야? 안 그래요? 제일 그때 우리 그 원어플님 그 보셨는지 알겠지만 그때 나 혼자 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초창기 멤버가 이제 서인국 씨였거든요. 서인국 씨가 잘 나가기 전에 이제 좀 뭔가 방송 이제 노래 나오고 했던 2013년 그때 서인국 씨가 제일 대박이었어요. 제일 충격이었어.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이제 양말하고 속옷 이제 나뒹굴러 다니고 빨래도 안 돌리는 것 같아. 집에 오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예. 그거만 여태껏 그 나 혼자 다 나온 것 중에 그거만큼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있거든요. 집을 그지같이 하는 사람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빠졌네. 맞잖아요. 어? 아니,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 연예인들 막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아주잖아. 그거 보면 집 엄청 넓잖아요. 그거 자체가 왜곡이 되잖아. 집에 막, 집이 넓어가지고 막, 애 장난감들 막그 거실에 막 크게 설치하잖아. 누구는 설치 못하고 싶어? 그 돈도 돈이지만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만한. 그리고 애랑 하루 종일 못 놀아주잖아. 오히려
그거 보면 뭔가 있잖아요. 공감이 된다기보다는 애 아빠 입장에서 뭔가 죄인 같아. 왜냐, 내가 그만큼 자식에 신경 못 쓰자는 거잖아요. 저분들 연예인이니까, 연예인들 저렇게 하면 돈 보잖아요. 돈 벌고 광고도 들어오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일반 직장인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노동이잖아요, 저게. 저렇게 하려면 자는 시간 안 자고 해야 되잖아요. 회사는 일대로 하고 집에 가서 안 자고 그냥 애한테 붙들려 사는 거잖아요. 아유, 오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좀 현실에서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걸 자꾸 방송에서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막 현실과 비슷하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TV가 이미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TV 지금 꾸준하게 시청하고 막 꾸준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후원 감사합니다. 아, 노예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가장 많은 가스라이팅은 TV가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여러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가스라이팅이 여러분 있잖아요. 무조건 뭐 사람을 뭐 협박한다고 억압한다고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몰입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TV의 가스라이팅에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농락 안 당하신 거예요. 왜냐? 지금 TV를 봐야 되는 시간대 제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세 번째 설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